네, 오늘 장 마감했고요. 내일을 또 준비해 봐야 됩니다. 재미없다곤 하지만 떠날 수 없는 시장이잖아요. 부딪혀 보겠습니다. 고냐 스톱이냐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시장을 절대 못 떠나는 사람 중에 또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는 재밌는데요. 뭐. 아, 그렇습니까? 네, 시장 전망 한번 미리 해볼게요. 재밌는 시장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함이 많은 시장입니까? 사실 근데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네. 너무 좋기만 해도 안 좋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사야 할 타이밍이 있고 팔아야 할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을 때는 조금은 이제 전략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 좋을 때는 전략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일단 반도체 IT 수급 쏠림에 대한 경계감을 좀 가지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10조라고 하는 자사주 매입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본업에서의 어떤 성과가 지금 두드러지지 못한다라고 하면 수급 쏠림이 끝으로 추가적인 상승 동력은 없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의 이제 수급 쏠림을 조금은 경계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너무 추격하는 모습을 좀 보이시기보다는 일단은 본업에서의 회복세까지 먼저 체크를 한 다음에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번 주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반도체 IT에 대한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계는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벤트는 계속 예의주시를 그렇죠. 해야 되는 상황이죠. 과연 지난주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성적은 어땠는지 10개 종목 중에서의 적중률 볼게요. 고스톱 적중률 80% 높은 적중률 보여주고 계시고요. 오늘도 10개로 알아보겠습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자동차, 조선 2차전지, 의료 AI가 올라와 있습니다.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대표적인 종목들은 삼성전자, HLB, SK하이닉스, 네이처셀, 루닛 등으로 있네요. 첫 번째 수상한 종목 보시죠. HLB입니다. 막판에 그래도 다시 25%의 상승을 유지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제 관건은 앞으로 나올 내년 3월을 예상하고 있던데 이제 최종 결과도 나와야 되잖아요. 네. 지금까지는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여전히 투자자분들은 그렇더라고요. HLB 잘 못 믿겠다고. 청개구리 같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지수 잘 갈 땐 나홀로 빠지고 지수 안 좋고 여기저기 곡소리 날 때 네. 나홀로 올라가다 보니까 네. 참 종잡을 수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큰 산을 지금 넘었다라는 것이고, 일단 가장 이제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CMC라고 하는 공정 검사가 이제 남았는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통과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약 제품을 만듦에 있어서 이 균일성이 정말 요구되는 부분이 이제 제약바이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만들었는데 혹은 내일 만들었는데 만들어낼 때마다 제품이 균일하지 않고 다르다면 당연히 효과적인 부분에서도 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 부분을 또 검사하는 일정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변동성은 좀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쌓이고 모이다 보면 결국 HLB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었던 약속은 충분히 지켜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 상한가로 안착을 했다면 더할 나위 없이 보유자분들은 좋았을 테지만 상한가가 좀 풀렸다라는 것이 다소 좀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보유자분들은 조금은 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뉴스 팩트로만 보면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동안 HLB가 우리 시장의 투자자분들에게 줬던 중간중간에 변동성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믿고 좀 베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은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에 한해서는 저는 보유 의견. 하지만 이제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더 고민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할 때도 5% 10%대 상승을 하면 계단적인 상승을 할 때는 쫓아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세가 분출을 하게 되면 신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그 이야기는 드리지만 보유자분들의 영역이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HLB는 그 의견이지만 네. 그래도 불확실성이 또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다 좋은 뉴스 나왔으니까 한번 다 과감하게 담아볼까? 라는 의견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의견입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SK하이닉스 보도록 하죠. 언제까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갈까요? 일단 당분간은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이게 수급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네. 사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오늘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를 좀 체크를 해보면 반도체 IT가 그렇게 좋은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또 이제 블랙엘 발열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IT 전반적으로 수급에 긍정적인 요소가 없는 상황 속에 삼성전자만 나홀로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의 메리트가 있는 삼성전자를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 여전히 높은 기술력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를 선택을 할 거냐, 이 부분에 이제 시청자분들의 좀 선택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전히 글로벌 시장은 엔비디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엔비디아는 HBM이 필요하고 HBM을 생산하는 기업들 중에 SK하이닉스가 단연 선두이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의 조정을 좀 불편하시더라도 매수의 찬스로 좀 여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SK하이닉스 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 따른 조정과 그 발열과 관련해서의 뉴스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지만 갈 것이다. 그렇죠. 또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나오잖아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와도 사실 국내 반도체주 안 갔던 거 감안해 본다면 이번 주에도 그렇게 큰 기대는 없나요? 일단 사실 엔비디아 지금 눈높이들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품에 대한 공백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크게 미스가 되지 않는 이상 숫자가 조금 부진하다 하더라도 가이던스가 워낙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년 거 벌써 지금 다 팔렸다고 하고 있고 내년 것도 지금 내후년 거 지금 문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상황이라서요. 저는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근데 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건 엔비디아에 좀 한해서 HBM 관련 밸류체인에 한해서만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브리지님이 하이닉스 20 넘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충분하죠. 충분한데 이제 그 시기가 일단은 저는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요. 갈 수는 있죠. 그럼요. 갈 수는 있는데 12월 달쯤에 한번 기대를 해보자. 생각보다 빠르네요. 일단은 삼성전자는 레거시에 대한 재고 문제도 있고 HBM3 8단 12단 HBM4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SK하이닉스는 재고에 대한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되는 거죠. HBM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올해 연말쯤에 SK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고 의견 드렸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엔 현대차입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마감 때 전해드렸어요. 시총 상위 안에서 자동차주가 오늘 굉장히 강했다고. 뭐 현대모비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들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같이 빨간불을 켰는데 워낙 주가가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트럼프 당선을 가장 반대했던 업종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강달러의 수혜를 또 받는 쪽이 자동차입니다.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안 하잖아요. 대신에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우주항공과 FSD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FSD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들이 나도 FSD에 걸릴 수 있어 라고 지금 움직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까지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는 일단 본업에서의 성과가 워낙 좋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12월 되면 주주환원 배당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기대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 중에 현대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 거죠. 왜? 작년부터 올해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다는데 그럼 이번에는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이 베풀어주지 않겠는가라는 좀 생각이 있는 쪽이 자동차이다 보니까요. 오늘 오히려 자동차 쪽으로의 매수세가 정말 강하게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저는 충분히 이들의 수급 연속성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서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 그리고 부품사들까지도 저는 그 의견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저희 한창 자동차 부품주 막 화신, SL 난리 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미국 어디에 공장 있는지 막 위치까지 파악하면서 여기에 뭐 화신 공장 있다, SL 공장 있다 다 체크했잖아요. 그때 붐은 다시 안 올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전통 부품사라고 제가 칭할게요. 그들의 한 번 더 주가 밸류업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뭐였냐면 인도 시장이었습니다. 인도 IPO 현대차에.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이 영 뜨뜻미지근했죠. 그러면 결국 이제 그들도 미국의 어떤 라인에 걸쳐 있어서 수혜를 본다,
인도 시장에 진출해서 수혜를 본다 이런 설설설보다 정말 이들이 실적 발표 시즌에 보여주는 숫자에 한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전처럼의 엄청난 주가의 밸류업을 좀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계단식 상승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차 그 의견이지만 그 안에서도 뭐 전기차냐 자율주행이냐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완성차 부품단이냐 어떤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맞아요. 점 염두에 두세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입니다. 2.56% 하락 네. 마감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또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고점이 아직 돌파가 안 됐더라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 조선 그리고 뭐 방산, 우주항공, 자율주행 콕 집어서 줬던 종목들 중에서 신고가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왜 하나오션은 아직 남아 있을까요? 가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갈까요? 가기 위해서 지금 쉬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고 일단 하나오션을 바라보는 시각 중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은 뭐가 있냐면 MRO 하지만 그 MRO 사업에서 정말로 하나오션이 쥐어갈 수 있는 영업이익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 이기는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당선인 트럼프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정작 당선이 되게 되면 저는 조금은 더 화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좀 쉬어갈 수는 있지만 그 쉬어감을 이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하면 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이 다방면에서 다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방사는 뭐 로키드 마틴이 있지만 조선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 밀만한 기업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서요. 네. 우리나라의 기업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은 팩트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화오션은 고입니까? 그 의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고 받았고요.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해서 오늘 2차전지 주들의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물론 이 상승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구심이죠. 네. 오늘도 그런 뉴스를 봤습니다. 공화당 측에서 하원 측에서 이 IRA 폐지를 반대하는 상당수의 의원들이 이번에 다시 또 재선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IRA 폐지는 사실상 힘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레드 수입이라는 단어를 요새 많이 듣잖아요. 네. 뭐 하원, 상원 다 공화당이니까 트럼프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진행이 되겠구나. 근데 과거 트럼프 일기 때도 레드 수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케어가 여전히 있죠. 진행 중에 있죠. 그러니까 이 IRA 법안에 대한 부분도 저는 비슷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이즈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완전 전면 폐지를 하는 데는 좀 불가한 부분들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도 불확실성이 가장 낮고 가장 안전한 기업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 기업들이 있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연코 1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IRA 법안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지만 여전히 ESS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하는 신사업에서 또 보여주는 성과도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대에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종목이긴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고고요. 5개 다 고 주셨는데요. 전체 10개 다 올 고일지 한번 보도록 하죠. 다 알테오젠만 스톱이고 나머지 9개를 다 고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 무엇입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반도체냐 아니면 오랜만에 수급 쏠린 2차 전지냐. 일단은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의 메리트가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말이 있어요.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가격이면 그 종목은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그래서 이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가격은 깔고요. 일단 장점은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 쪽보다도 앞으로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낼 수 있는 쪽이 에너지 저장 장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해서 SK 이터닉스도 한중 NC
ICS와 같은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시세를 좀 보였거든요. 맞아요. 결국 이제 테슬라도 메가팩토리를 통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높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는 LG 엔솔 충분히 지금의 가격부터 보셔도 괜찮다. 대신에 3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수정 전략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는 35만 원 이탈 시에는 손절 라인을 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승 시에는 우선은 제가 45만 원을 목표가를 좀 제시 드렸는데요. 빠르게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겁니다. 하지만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45만 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브릿지님도 김태성 본부장님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그냥 차트로만 봐도 2차 전지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 타이밍이라고 봤습니다. 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론 45만 원까지 지금 당장 간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갈 수 있는 여력과 저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